안녕하세요. 우리는 가끔 영양제를 먹다 보면 우리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이 아프거나 두통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디톡스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3, 4일 정도 하면 꼭 두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3일차 이후가 되면 이러한 증상은 누그러지면서 뱃속도 편해지고 체중 감소와 함께 몸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아픈 과정을 겪는 것을 누군가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호전 반응과 부작용의 정의와 차이를 알아보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호전 반응은 몸이나 정신이 개선되는 과정을 거치는 중에 발생하는 반응 또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긍정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우리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 또는 식품을 섭취한 후 몸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죠. 보통 이러한 반응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15일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호전 반응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 그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몸이 점차 정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 두 번째, 체내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 세 번째, 평소 안 좋았던 부위 또는 이전에 상처났던 부위가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것. 네 번째,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영양제나 영양 관련 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 처음 며칠 동안 두통이나 피로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평소 본인이 이 증상들을 과거에 심하게 겪었었는지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 부위를 치료나 수술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증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몸에 뻐근함이나 통증이 생기면서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몸의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호전 반응의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뭐냐? 부작용은 흔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나 치료 방법이 원래 의도된 효과 외에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도되지 않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증상으로 치료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는데요. 부작용은 우리 몸에 약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가끔 심각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작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치료나 약물 복용과 관련된 원치 않는 증상. 두 번째, 의도된 치료 효과와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 세 번째, 가끔 예기치 않게 발생하거나 발생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됨. 네 번째,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까요? 병원에서 처방된 약물 복용 후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 사용 후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한 복통이나 장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 불면증, 두통, 체중 증가 등의 증상 같은 것들도 모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전 반응과 부작용은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호전 반응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현대의학, 즉 서양의학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의학과 같은 동양의학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동양의학에서는 몸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침술이나 약제,
뜸과 같은 방법은 이러한 자가치유력을 높여서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여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중요시 되는데요.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을 건강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면서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몸의 대사가 둔화된다고 보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을 중시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 방법을 뜸이나 약재와 같은 식재료 또는 침과 같은 우리 몸에 가장 최소한의 상처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체온을 높이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염증을 줄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양의학과 반대로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방법으로는 주로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몸에 안 좋은 부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바늘과 실로 복구하는 과정을 치료법이라고 봅니다. 종양 제거, 장기 이식 등이 서양 의학이 가진 대표적인 사례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빠르고 명확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은 접근을 매우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디톡스나 다이어트를 할 때 왜 쉽게 호전 반응을 겪을까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종 오염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사용하는 샴푸와 바디워시 같은 화학용품, 소세지나 아이스크림, 젤리와 같은 가공식품, 심지어 숨을 쉬는데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 속 오염물질까지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염에 노출되며 살아가는데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몸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저는 우리 몸을 나쁜 것들을 잘 배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 디톡스 또는 다이어트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미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몸은 영양제를 먹거나 디톡스나 다이어트를 할 때 호전 반응을 쉽게 겪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아파트 단지를 우리 몸으로 보고 각 동을 몸속 장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음식물이라고 하고 이들이 오고 가며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노폐물이라고 정해보죠. 쓰레기차가 오기 전까지 쓰레기가 쌓이고 차가 오더라도 치우는 용량이 부족해서 쓰레기는 다 못 싣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점차 우리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더미가 되겠죠. 냄새도 나고 말이죠. 이 냄새는 가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냄새나는 단지, 각 동들도 이 냄새가 배면 아파트는 점차 노후에 가겠죠. 이렇게 냄새나고 노후된 아파트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거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익숙하게 생활했던 아파트 단지를 전체적으로 보수공사와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보수공사와 청소를 영양제 섭취 혹은 디톡스 또는 다이어트가 될 텐데요. 공사가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단지 내의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공사와 청소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쓰레기가 정리되면서 먼지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 먼지를 호전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사할 것이 많고 쓰레기가 많으면 그만큼 먼지가 많이 날 텐데요. 건강이 평소 안 좋았던 분들이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먼지가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닙니다. 공사와 청소가 끝나면 먼지는 사라지고 깨끗해지듯이 호전 반응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평생이 아닌 짧게 2일에서 3일
길면 15일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전 반응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최근 현대의학을 공부하신 의사나 약사분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호전 반응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현대의학, 동양의학으로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몸의 노폐물을 잘 제거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